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계엄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실패했어요. 너무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너무 다행인데 계엄이 실패하다 보니까 윤석열의 만행이 얼마나 끔찍한지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공한 계엄을 통해 얼마나 끔찍한 일인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하시죠. 계엄이 성공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입니다. 박광일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의 딸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거대 담론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내 일상, 내 가족, 내 재산을 위해서라도 네. 저 위험하고 도른 자는 빨리 탄핵만이 답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탄핵과 체포 네. 투트랙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작가님, 네, 계엄을 통해 우리가 끔찍한 경험을 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죠. 네. 예.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이거를 뭐 해프닝이라고 홍준표 씨.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뭐 선관이라든지 국회를 합치면 거의 1,000명에 이르는 특수전 부대원들이 들어왔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지 못했다면은 계엄이 이제 시행이 됐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네. 살펴보면은 네. 실제로 가장 가까운 그런 어떤 계엄의 피해가 나타났던 것이 그러니까 1980년 5월 17일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하고 있었던 비상 계엄을 그날 저녁에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5월 17일 바로 다음 날 일어났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5.18이죠. 5.18 광주 민중항쟁이 되고요. 네. 이 광주 민주항쟁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특전사 부대원들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전남대 학생들이 그 등교하다가 피투성이가 된 채 도청 시청 앞으로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광주의 굉장히 큰 피해였었는데 그 사건하고 지금하고 과연 어떤 것이 다를 수 있을까를 네.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몇몇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국회의원들만 이제 과천으로 끌려갈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네. 그 다음에 당연히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한이 무시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위법한 그리고 위헌적인 사태라고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나왔을 때 그러면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행정 치안을 담당했던 경찰력을 대신해서 군대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 질서를 이른바 어떻게 보면은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질서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네.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굴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도 어려운 것이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 그 계엄군들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한 2,200명, 2,500명 정도가 끌려갔습니다. 네. 근데 그 2,500명이 끌려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엄군에서 이것저것 죄명을 다 붙여서 결국 기소한 사람은 600명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위 연관자나 아니면 시위와 어떻게 보면 관련 있는 사람들은 60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900명은 지나가다가 끌려간 그런데 그 지나가다가 끌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처럼 외부에 보도가 될 수 있었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알려지겠지만 당시는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계엄군이 처음에 행동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들을 그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무자비한 그러니까 곤봉을 통해서 난타를 하니까 이제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이 연행자들을 숨겨서 데려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했어요? 트럭에 그러니까 가운데 쪽에 군인들이 있고요. 가에다가 연행되고 있는 피투성이가 된 시민들 또 옷도 벗겨져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옆에 세운 겁니다. 일부러 그랬겠죠. 그렇죠. 그 겁주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조성하기 위해서. 와. 그런데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저항이 세게 일어나니까 여기는 이제 반대로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 눈도 가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연행되는 것도 모르게 해서 각 지정된 장소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금과 구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죽음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양심에 따라서 이거를 저항해도 보통의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그거를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네. 헌법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조항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4.19 혁명에 보면 불의의 항거한이라는 낱말이 4.19 혁명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의 저항권을 여기다가 전문에다가 넣은 겁니다. 근데 그 저항권조차도 이 계엄 상황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전혀 어떻게 보면 용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때에 따라서는 아니고 포고령에 이미 박아놨죠. 그렇지, 처단한다고. 네. 그래서 폭력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을 계엄 선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을 쉽게 상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이거를 계엄하고 연결하지 않고 그냥 신군부란만 연결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가 비정상적이었어라만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비정상적이고 신군부의 어떤 무력에 대해서 그때 그 부대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때는 보안사였고 네. 네. 지금은 방첩사. 방첩사 여인형 그 방첩사 여인형 그대로 남아 있는 그대로 거예요? 있어. 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사실은 이 방첩사가 2017년에 계엄 관련 문건을 만들었었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지난 그게 1980년 일이니까 44년, 45년이 지났으니까 아, 우리는 이제 민주화된 국가에 살고 있었고 굳이 누군가가 헌법을 이렇게까지 유린하지는 않을 그 거야라고 믿음이 있었지. 믿음이 있었는데 네.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기억을 소환하고 재생산하고 필요하다면은 이런 것들까지도 해야 된다. 심지어는 헌법 조항에 대단히 놀라운 조항이지만 국회가 과반에 의해서 이 헌법을 해제를 결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계엄. 예, 계엄을 네. 계엄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국회까지 막는다는 이전에 어떤 계엄에서는 또 볼 수 없었던 치밀함까지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극복할 방법까지, 즉 실행할 방법까지를 그러니까 더 만들어내고 있었다. 더 진화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정말 피 맺힌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주저함이 좀 일어났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그 비극을 막은 거야. 네. 그리고 지금 뭐 국회의원을 체포할 것이다 라는 뭐 문건 네. 증언들이 있었죠.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체포 명단 거기에 내가 안 들어갔다고 안심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1차일 뿐입니다. 1차일 뿐이야. 그 그렇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일반 시민도 죽임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차, 3차 진행됐으면 최웅님 무조건 아니, 끌려간다. 최욱이 중요한 게 우리가 아니라니까. 다 끌려가고. 저는 대국민 담화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제가 섬뜩했던 건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이 뭐지? 지가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 기준이 우리가 정하는 바가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라 그들이 계엄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네.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헌법 조항 볼 때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늘 왜 굳이 이 조항을 넣었을까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그 소추에 대해서 수사상 소추에 대해서 내란 외환을 넣은 이유가 내란 외환을 제하고는 그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불수사 특권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가능할까? 아 대통령이 뭐 내란을 일으키거나 네. 외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 그렇죠. 한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정당성을 획득하고 그렇죠. 정치 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저는 이 상황도 전 세계에 거의 유례가 없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헌법에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도대체 왜 이 그 긴급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근데 국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걸 넣었는데 그런데 그 바로 건너편에다가 뭘 놨냐면 국회가 그거를 해제를 요구할 수 네. 있도록 네. 만들어 놓은 거고요. 헌법에 보면은 두 개 권력기관만 국민이 주권을 통해서 그거를 대리할 수 있는 게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이 둘을 마주치도록 해놓은 부분이 굉장히 절묘했었고 이번에 그게 위력을 발휘했다고 그렇습니다. 보여지고요. 네. 그 뒤에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굉장히 수준 높은 이해와 실천력 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덕분에 맞아. 최악의 상태를 막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들은 네. 바로 계엄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지금요. 네. 네. 계엄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양심 선언들이 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대체로 이제 부대장급인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의 전반적인 저는 별도로 해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심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양심에 어긋나는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수행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저하면서 그 계엄이 실행되는 것까지는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누군가가 얘기하는 트라우마가 네. 사실은 이분들한테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법 처리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상담과 또 때에 따라서는 심리 치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5.18 당시에 사실은 그 신군부가 계엄군에게 계속해서 주입했던 건 뭐냐면 정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작전에 가서 만날 그 사람들은 보통의 국민이 아니라는 주입을 계속 몇 주 동안 받았어요. 그게 결국은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우리나라 군대의 정훈 교육에서 어떤 부분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가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서도 계엄과 관련해서 불법 소지를 막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실제로 그것이 불법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할 때 그거를 어떻게 막을까는 현장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그 불법 내란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군인들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교육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 혼란한 상황을 좀 극복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을 써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향후에 부대장들이 불법적인 명령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이라고 할 때 네. 시행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겠네.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단계를 또 한 번 그리고 우리 군을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 군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지키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 저는 궁금한 게 계엄에 참여했던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군인 지휘부들은 제대로 강력한 처벌을 받았나요 과거에? 처벌을 받았었죠. 80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주 민주항쟁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5공화국 무너지고 나서는 이제 그 내란 수괴죄로 해서 주요 장성들이 이제 처벌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때 가장 큰 문제점이 됐던 게 뭐냐면 명령 개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명확하게 물론 양심 선언이 있긴 했었지만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은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일반 시민이 두들겨 맞고 네. 끌려가고 죽고 진짜 이번에 그게 재현됐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구금이 되어서 비상해제 계엄 해제를 못했다면 바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상상이 예.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계엄 문건 관련한 어떤 조사에 나온 것처럼 국회를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장악하려고 장악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결의하지 못하도록 네.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계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준비해왔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걸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사실은 이 계엄 해제 과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과반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유신헌법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신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을 합니다. 유신정우회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당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80년 이전의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사실은 야당이 국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해 갖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있었는데 이거를 넣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긴급조치권이니까 그래서 국회를 같이 넣었던 것이었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대로 2월 하다가 87년 헌법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위력을 발휘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데 헌법 이제 굉장히 짧습니다. 130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네. 행정부, 국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그리고 또 하나 감사원하고 나오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이거든요. 네. 헌법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몇 개의 기관 중에 하나를 선관위인데 여기를 군인들을 보냈다는 것 자체도 그 자체도 사실 내란입니다. 헌법 유린 예. 그러니까 이제 내란에 해당하는 내란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도 같이 보시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번 계엄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벌써 오자마자 아니 왜냐면 시간이 저는 이 아, 비극이 시간이.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하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를 가봤더니 20, 30대 네. 많잖아요. 네. 그들의 투표권은 70년, 80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몸소 체험했잖아요. 국민의힘이 내란의 공범자라는 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더 튼튼해질 것이고 아유. 토요일에 대한민국 정상화가 아유. 일어나기를 고맙습니다. 같이 바라봅니다. 절망 네. 속에 또 희망을 말씀해 주시니까 네. 기분이 또 막 100일 된 신생아를 앞에 아기띠를 맞아. 안고 유모차를 유모차 밀고 끌고. 온 진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아유. 위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위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그게 참 좀 우울한 게 네. 역사 속에 이제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일제의 이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범죄자로 엮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작한 사건인데 1차로 기소된 분이 105분이어서 그러니까 네. 600명이 잡혀갔습니다마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오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그 안에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제 백오인 사건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또 하나의 백오인 백오인. 내란의 그래서- 공범자들. 그래서 그들이 백오인. 어떤 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의 평가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못했으면 그렇지. 지금 벌을 받는 것이 그렇지. 맞아. 진짜 좋은 중요하고요. 말이다.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부득이 역사의 평가라는 표현을 그렇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맞아요. 내용들을 굳이 역사의 평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 현실적인 것과 더불어서 나중에 그 처벌과 더불어서 역사의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역사 좋다. 선생님이 이런 말씀해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더 와닿습니다. 좋네. 바로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지. 네. 그게 안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 역사의 심판이 있는 거지. 맞습니다. 좋은데요. 그럼 105적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은 거야. 그렇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토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그다음에 국민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좀 기여하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고맙습니다. 바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네. 내가 왜 해? 나는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또 3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